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잼버리 폐영식 그리고 K-팝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카웃대원 4만여 명이 전국에서 지금 상암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사이코패스 검사는 측정 불가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문가와 분석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 행사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는 스카우트 대원 등 4만 3천여 명이 모이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를 겨냥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소멸됐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서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이번 태풍의 여파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보고 과정에서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군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를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한국에 동결됐던 자국 자산 8조 원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제 폐영식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온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속속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잼버리 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스카우트 대원들 입장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공식 입장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인데요. 때문에 대규모로 입장하는 행렬을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원들이 자가용 등을 이용해서 곳곳에서 모여들곤 있는데요. 이들의 표정에는 아무래도 대미를 장식할 K-팝 콘서트를 기대하는 장면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먼저 오후 5시 반부터 30분 동안 스카우트 대회 폐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저녁 7시부터 본격적인 K-팝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공연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와 뉴진스, NCT 드림과 있지 등 K-팝 최정상 아티스트 19개 팀이 출연해 2시간 동안 다채로운 무대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일부 멤버가 군복무 중으로 차출 논란이 일었던 BTS는 결국 공연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신 BTS 포토카드를 비롯해 K-팝 콘서트 응원봉 등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대원들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 콘서트에는요, 폭염 등을 이유로 먼저 조기 퇴행했던 영국과 미국 등 대원들도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행사장 관람석으로 기존 객석 3만 7천석에 그라운드 좌석 6천석까지 더해서 모두 4만 3천석이 마련됐습니다. 4만 명 이동에 대형 버스 1,400여 대가 모일 예정이라 정부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순차적으로 대원들을 입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 의료소 4곳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 4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행사장 안팎에는 경찰 기동대 43개 부대 2,500여 명과 소방 200여 명이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경찰은 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교통경찰 400여 명을 배치해 주변 교통 통제와 승하차 구간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공연 종료 이후 야간 인파 관리를 위해 방송 조명차도 11대 배치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구룡 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까지 월드컵로의 양방향 차로의 통행이 모두 통제되고 이곳을 경유하는 버스 14개 노선도 모두 우회 운행합니다.
때문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근을 지나실 시민분들께서는 미리 교통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잼버리 콘서트 현장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네, 윤웅성 기자였습니다. 현장에 지금 그 우산을 쓴 사람도 있고 우산 안 쓰고서 걸어가서 입장하는 그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기대했던 오늘 콘서트, 날씨는 어떨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 날씨 살펴보니까 비가 좀 그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 카눈이 이제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된 겁니까? 네, 6호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평양 남동쪽 약 8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비가 계속되겠는데요.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에는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은 소멸됐고 이제 상암동 날씨, 사실 여기가 상암동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상암동인데요. 상암동 날씨 오늘 저녁에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상암동 일대에도 오후 늦게까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기장에 모두 입장한 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하는 오후 5시 반부터는 비가 점차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이후 K-팝 콘서트가 진행되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여 행사 진행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태풍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면서 영동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에 비바람 피해를 남겼는데 그 이후 북상을 하고 있던 7호 태풍 영향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호 태풍은 일본 도쿄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상륙 전까지 갈짓자를 그리며 이례적인 진로를 보였던 6호 태풍 카눈은 상륙 지점 주변과 영동 지방에 호우와 강풍을 쏟아부었는데요. 영동에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300mm 이상의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바람도 초속 30m 이상이 관측됐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태풍으로 인해 35도를 웃도는 심한 무더위와 초열대야는 한풀 꺾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제 잼버리 대회 끝나가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를 겨냥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잼버리 대회 폐영식이 오늘 열리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직접 참석한다고요? 네,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잼버리 폐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종의 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야권의 현 정부 책임론 공세인 잼버리를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회 기간 내내 파행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여성가족부나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담당 지자체인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국제 행사를 유치한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앞서 역대 전북도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챙겨보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반면 민주당은 파행 논란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지자체까지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를 여권에 제안했는데요.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들을 총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전쟁 났습니까? 대형 지진 났습니까? 엉망진창,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 이슈도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부의 그 혁신안 논쟁은 어떻게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때부터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적용되는 대의원제 폐지 등이 뭐가 급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비이재명계나 개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들은 YTN과 통화에서 대의원제 폐지나 중진 용태 촉구 등의 혁신안과 혁신의 요구사항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극단적 목소리가 반영될 위험이 커졌고 결국 정권 재창출보다 당권을 쥐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 혁신안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당 주류인 친명계에선 혁신위의 제안은 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다. 지금 꼭 필요했던 제안이라며 옹호에 나서면서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대의원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해관계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여당은 국민과는 상관없는 당내 싸움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대신 정적 제거를 위한 엉터리 혁신안을 만들고 당을 사당화시킨 당장 다음 주 민주당 의원총회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혁신안을 둘러싼 내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두 번째 대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암동에서 진행되는 잼버리 폐영식 그리고 K-팝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4만여 명의 대원들이 1000대가 넘는 버스를 타고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동부터 공연까지 안전하고 성공적인 마무리 위해서 어떤 부분 챙겨야 할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 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동선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동선을 계획을 할 때는 먼저 균등하고 그리고 최단 거리 뭐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 수용 인원은 한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한 4만여 명 모이는 상황이고 거기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 인원 측면에서는 뭐 충분한 그런 경기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아무래도 뭐 버스 1,100대에 모여서 예,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적어도 한 4개 존 이상으로 블럭을 좀 나눠서 특히 이제 빠져나갈 때, 퇴장할 때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입장은 2시부터 한 5시 반 정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입장을 하니까 좀 분산이 될 텐데 퇴장할 때가 좀 걱정됩니다. 퇴장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모든 어떤 사고라든가 이제 재난이 사실 이제 어떤 트리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모티브가 돼서, 그러니까 돌발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연장 있고 또 그 공연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뭐 10대나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돌출 행동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일명 이제 비상 대피로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그 통로라든가 이 동선을 유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진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여유로운 버퍼존을 좀 충분히 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 실제로 이제 버틀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류가 발생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조금씩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그 동선이라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치 계획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던 장면이 지금 현재의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모습, 조금씩 이제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잼버리 대원들, 스카우트 대원들이 우산을 이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안 썼고요. 예.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고 인솔자와 함께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 그 뭐 인솔자라든가 그 지도자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버스당 한 명씩 그 인솔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뭐 경찰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원적인 부분에서는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그 굉장히 좀 여유롭게 입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좀 이제 흥분 상태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여러 가지 돌발 행동에 대한 충분한 좀 제어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비가 그친다고 하더라도 좀 지면이 미끄럽잖아요. 낙상 사고 같은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이제 다 평지 지역이고 예. 물론 이제 계단이나 일부 경사로가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비에 젖어 있으면 미끄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참의 형태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좀 마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이런 좀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슨 축구 경기 또는 이런 콘서트들을 많이 하고 이 정도 인파가 모이는 일이 적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주로 버스가 1,000대나 이제 모이니까 교통 뭐 통제도 그렇고 교통 이제 뭐 사고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이게 물론 1,100대라고 하는 이 그 대형 버스가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충분히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송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면적이 되는지 거의 뭐 어떤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한 번도 잘 안 해봤던 지점에서 뭔가 오류가 있고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파가 모이게 되는데 네,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수송에 대한 원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체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상황과 더불어서 이게 빨리 해당 버스가 떠나고 다음 버스가 또 태우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미 일단 이동은 결정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 통제되는 구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암동 인근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쪽 근처를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실제로 지금 뭐 사실 그 2시부터 예. 끝나는 뭐 11시까지 9시쯤 끝나고 죄송합니다. 9시쯤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예. 실제로는 이제 밤 11시까지 제한을 하겠다라고 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구룡 고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여기는 이제 양방향을 다 전면 통제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교차로에서 농수산 교차로 구간하고요. 난지 IC에서 상암 교차로 구간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그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강변 북로를 통해서 진입하거나 출입하는 차량들은 월드컵 지하차도를 통해서 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장 주변에 교통 흐름에 대한 대책은 그 마련을 해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고요. 주말 저녁이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서 얘기해서 통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면 해당 지역에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이라도 혹시 이제 이쪽을 지나실 분들은
이쪽으로 안 오시는 게 좋겠고요. 오시면 이제 본인도 이제 고생하시게 되고 행사는 콘서트는 9시에 끝나고 이제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11시까지는 이제 통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주인된 마음으로 또 아이들이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가 단시간에 설치됐거든요. 장소가 옮겨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태풍이 지나갔고 그래서 무대 설치라든가 또 미끄럽기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뭐 한 거의 사흘 만에 설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뭐 공연 문화라든가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하시는 이런 이제 분들의 뭐 숙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제부터 이 태풍 영향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근로자들의 어떤 안전이 좀 문제가 됐지만 다행히 그래도 무사히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일하시는 분 이분들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급조돼서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 문제를 이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장에 마련된 응급 의료소 그리고 구급차들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응급 의료소가 행사장 안팎으로 4개소가 설치되고 의료 인력은 한 40여 명 그리고 구급차가 10대 정도 배치된다고 하는데 4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까?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충분하냐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통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많이 그 수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과거에 좀 떠올리기 그렇지만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식사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료 수준.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이들이 그 야영장에서 화장실 때문에 워낙 고생을 했었으니까 물론 여기 이제 화장실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만 추가로 더 설치를 한다면서요, 화장실을? 네, 그렇습니다. 그 뭐 30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가 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특히 이제 아무래도 2시부터 입장해서 뭐 9시 이후에나 이제 그 인원들이 소개가 될 텐데요. 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또 화장실 안에서의 돌출 행동 혹은 또 이제 여러 국가 청소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 보니까 그 숙소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원들은 지하철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인원 확인을 해보니까 3,000명이 넘던데 그때 인근도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그 뭐 상암에 계신 분들, 우리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뭐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이런들을 좀 동시에 이렇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 수단으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분산도 하고 시간적인 어떤 순서를 좀 나름 정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화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엔 지하철에서도 인파 관리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인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그 4만여 뭐 잼버리 대원이나 관계자 말고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K-팝 콘서트를 보러 오는 우리나라 이제 그 일반 청소년들이라든가 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단원복을 구하는 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뭐 강제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 그러니까 인파 관리에서 보면 하나의 큰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적절하게 동선을 구분하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나갔을 때 좀 원만하게 또 흐름이 유지되도록 이런 것도 좀 시나리오 안에 포함을 해서 특히 이제 야간이라는 부분이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행사는 이제 스카우트 잼버리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이고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석하기 위한 행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가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식사는 이제 폐영식이 끝나고 콘서트 하기 전까지 쉬는 동안에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어떤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4만여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그런 도시락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음식을 조리하거나 만들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업체들도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쪽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행사가 오늘 저녁에 9시면 마무리가 되고 11시까지 통제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번 행사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안전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우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너무 이제 급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계획 안에서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태풍이 왔다. 그랬을 때 플랜 B로 뭘 할 것인지의 것은 적어도 6개월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떤 급식 업체에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실제로 4만여 명 이런 도시락 제공하는데 또 부랴부랴 여러 업체들 또 찾아보고 수립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플랜 없이 하다 보니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폐단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제에 좀 더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현장 모습 한번 크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비는 부슬부슬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대원들이 아마 이제 버스를 타고 한꺼번에 오는 대원들은 아직 도착하기 전인 것 같고요. 일부 이제 근처에 있는 대원들이 소규모로 모여드는 대원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시부터 입장이 시작됐고 순차적으로 5시까지 5시에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5시 30분에. 네, 5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 또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서 또 한 무리의 대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목받은 소식입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 대금을 우리나라 등의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 받아서 그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죠. 그런데 이란이 미국과의 핵 합의를 깨면서 제재를 받게 됐고 그래서 8조 원이라는 거액이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계좌에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에 있는 미국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 돈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까지의 미국 언론들의 보도, 권준기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수감자가 빼곡히 들어찬 좁은 공간에 밤낮 없이 불을 켜놓은 감방. 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감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갇힌 이란계 미국인 수감자들이 최근 가택연금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시아마크 나마지 등 3명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미국과 죄수 교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واسط در این رابطه که آمادگی داریم که در چارچوب مورد توافق تبادل زندانیان رو انجام بدیم. 뉴욕타임스는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5명과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묶인 이란 동결 자금도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0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해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을 쌓아놓은 계좌를 미국이 2019년 제재를 복원하면서 동결시켰는데 이 돈을 미국인 석방 대가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8조 원짜리 계좌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최대 규모입니다. 신문은 다만 동결 자산을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뒤 의약품과 식량 같은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에 통제를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한 건 고무적이지만 애초에 구금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묶인 돈 8조 원을 돌려달라는 이란 정부의 오랜 요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과 이란 정부 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국 언론들의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됐고 이에 따라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의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라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과 이라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100억 달러 총 13조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이란이 마침내 확보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13조 원 중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있던 것이 8조 원이고 나머지는 이라크 무역은행에 동결돼 있었던 액수입니다. 우리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또 이란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란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곳 서울 상암동은 어느새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의 기온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울도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시 찾아오는 찜통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영서 지역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에는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은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람은 잦아들면서 중부 서해안의 강풍주의보는 오후 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다만 강원도 양양과 속초 등 강원 동해안에는 여전히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은 오늘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도권 지방은 한낮 기온 서울과 인천 25도로 오늘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마약 성분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20대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사이코패스 검사는 측정 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